자, 권선징악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는 그 정부에, 그 이정자에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4대 의무, 교육의 의무, 북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 의무, 뭐 있는데, 어쨌든 납세, 특별히 여기 납세를 이야기를 했잖아요. 납세. 세금 내는 거. 왜 세금이 중요하느냐? 돈을 내줘야만이, 세금을 내줘야만이 국가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세금에 대하여 강조를 했던 거예요. 로마서 13장 속에서는. 우리가 국가 이정자들에게 경제적인 그 부분을 주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거 해줘야 됩니다. 권선징악의 정부라고 한다면, 권선징악의 이정자라고 한다면, 권선징악의 어떤 그런, 일을 해나가는 공직이라고 한다면,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아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속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요한계시록은 같은 황제이지만 로마서 13장에는 같은 황제가 지배하고 있지만 황제지만 로마서 13장을 기록할 때의 황제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의 황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황제 제도지만 로마서 13장은 권선징악의 그 원리를 따라서 살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은 지금 악을 선이라고 하고 선을 악이라고 하는 반대적인 그런 황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로마의 황제를 뭘로 묘사하고 있다고요? 짐승이다. 짐승. 그러니까 짐승이 지배되는 시대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짐승이 지배되는 시대에는 그 짐승의 정권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지금 뭐 유튜브나 어디다 올렸다 여러분 깜빡이 당장 가죠. 옛날 같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된 거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안 그래요? 제가 결혼을 할 때 딱 한 가지, 두 가지 물어봤죠. 저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내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저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또 한 가지 물어. 제가 깜빵에 들어갔다 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러면 결혼합시다. 결혼하는 사람이. 왜?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이 있는 그대로 전할 때 무엇과 충돌되느냐? 교회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와 충돌될 때가 있다. 어릴 때 권선징악의 정부는 충돌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반대로 그 짐승의 정치를 하고 있을 때는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 현대는 구약의 정치도 아니고 황제의 정치도 아니고 군주의 정치도 아니고 만민평등사상에 입각한 정치, 법의 정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이 잘 준수되고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 만약에 법이 잘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정치는 짐승의 정치다. 특별히 그 정치가 기독교를 장려하고 다른 종교들을 억압한다고 한다면 어떠하느냐? 그럼 잘 생각해봐야 돼요. 자, 우리가 장로님들이라고 해서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장로님들하고 대통령을 뽑았는데 대통령을 뽑고 난 다음에 기독교가 부흥됐습니까? 쇠퇴했습니까? 왜 쇠퇴했습니까? 세상의 정치는 일반적인 정의를 실현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반적 선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일반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서울시장이 됐어. 서울시장이 됐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서울시를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자, 우리 여기 모임에서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할 수 있어. 근데 그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서울시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불교인들 좋아하겠어요? 다른 영역에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만들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 법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기독교가 아닌 자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야, 쟤들이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가 보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해나갈 때 기독교인인 아닌 자들을 죽여왔거든. 그러니까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사건이 하나 있었다. 인류 역사를 통하여.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의 정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언제입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인류 역사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건이 하나 있었다. 그걸 언제라고 이야기하느냐?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얘기해요. 이 정치학적으로 해요. 왜 그래요? 왜? 1789년 프랑스, 사실 프랑스 혁명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프랑스 대혁명이라고 해요. 프랑스 대혁명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되냐면 앙상레주, 구체제를 붕기시켰다는 거예요. 구체제를 붕기시켰다는 거예요. 구체제라면 뭡니까? 1789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근데 1789년에 그 프랑스 대혁명, 구체제가 뭐냐면 귀족과 사제들을 중심에, 카톨릭 사제들을 중심에 2%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이게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정치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배워왔는데, 신학교 딱 오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존경하는 교수님이 돼서, 이게 사단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이게 사단의 일이었다는 거야.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야, 다른 것은 다 나 보는 눈이 같은데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으면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789년도를 그 시대의 상황으로 우리가 돌아가 봐야 된다. 그 시대의 상황으로 돌아가면 2% 이내에 있는 그 중에서도 산업혁명으로 인해 점점 자본가들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서민들을 많이 있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주로 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왕당파예요. 왕당파에 속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크게 보면은 프랑스 대혁명은 카톨릭과 개신교 간의 싸움이었어요. 왜 왕당파의 개신교들이 들어갔어요? 왜 그래요? 그건 프랑스 그 귀족들이 그 앙상레중 그 구체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고 착취어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 2%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적용했다고 한다면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죠.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미국의 위에 1%의 사람들에게 미국의 자산에 몇 프로가 있다 그래요? 1%에 40%의 재산이 있어요. 25년 전만 해도 33%였다는 거예요. 25년 전만. 근데 벌써 7% 가까이가 더 늘어난 거예요. 1%에게. 그러면 밑에
예, 밑에 80%예요. 밑에 80%의 사람들에게는 몇 프로가 있느냐? 미국 자산에 몇 프로가 있느냐?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7%가 있어요. 7%. 잘 생각해야 돼요. 위에 1%에 40%가 있고 밑에 80%에가 7%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주상층이 좀 갖고 있죠. 절반 이상을. 근데 1%에 40%예요. 근데 1%에가 주식, 채권 이런 것들이 50%가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야기를 한지 아세요? 제가 정치를 배우면서 뭘 내는지 하면 제가 내린 결론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예고하지 아니할 때 항상 발생합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혁명이 일어날 거야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날 때도 어느 누구도 지금 대혁명이 일어날 거야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로마에서도 혁명이 일어날 때도 너희들이 봉기할 때도 이거 일어날 거야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동아혁명이 일어날 때도 그랬습니까?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지금은 혁명이 안 일어난다고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혁명이 무섭습니까? 왜 프랑스 대혁명을 사단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러냐면 자유와 평등과 박해를 부르짖고 일어났는데 그 혁명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건 악한 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좋다고 할지라도 이건 주님이 원하신 건 아니에요. 사람 생명 뺏는다는 것은. 그렇죠? 근데 할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은 일어나지 말아야만 될 것인데 일어났어요. 누구 때문에? 지금도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 한국에도 혁명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혁명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에 대하여 나누지 아니하면 혁명은 어느 시대나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지금 실정을 잘 봐야 돼요. 우리 한국의 실정은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부채가 한 가구당 얼마나 그래요? 서민들 가구의 부채가 얼마나 그래요? 우리 그 고조선 이후로 우리가 막 신분 노예제도도 있고 막 하는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부채가 한 가구당 많은 것은 아마 없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처럼 한 가구가 농가의 어떤 그런 부채들, 한 가구의 그 부채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빈부격차가 크게 되는 데가 어디가 있었냐면 정치란 뭐냐? 정치란 쉽게 말해서 밥그릇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해요. 정치란 밥그릇을 공평하게 나눠주는 거예요.